투데이 모닝 전략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미국, 유럽, 일본까지 해서 상당히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계속해서 2년간의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점장님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간략히 시장 상황하고 어제 특징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외국인들의 매도의 요인이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일본 시장이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200억 정도의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서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의 이런 구도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이 박스권에서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지배적인 좀 생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중국은 기술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의 종목들 중에 급락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저가 매수로 인해서 반등을 하면서 지수는 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코스닥 역시 조정을 좀 보였지만 코스닥은 다시 신고 지수를 돌파하면서 4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강세를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일본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 종목을 보면은 종목별로 움직임이 이제 순환하면서 강세 업종이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 인덱스를 운동한다든지 대형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강세 업종, 강세 종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들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선택을 하시면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요. 물론 코스닥 관심을 두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이 언제쯤 이런 국면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시기를 두고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이 바뀌는 시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은 글로벌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의 주요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줄곧 이 박스권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건 시차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것인가, 또는 여기서 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종목들의 연기금 또는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들은 대형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후의 상승을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길게 결국은 주식은 순환하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렇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이 내가 참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도 종목들이 등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이에 종목의 등락이 나타났을 때 일부 매도해서 또 다시 사서 그 종목을 다시 산다면 결국 주수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전략을 가져간다든지 반등을 좀 주었을 때 최근에도 좀 반등 줬지 않습니까? 일부 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업종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결국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우리가 동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시기를 저는 지난주에 와서 5월 중순 이후에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코스피에 있는 주요 업종들이 순환하면서 전부 다 급락을 맞았습니다. 자동차가 먼저 그랬고요. 정유화학, 철강, 조선, 해운, 항공, 건설, 나중에는 삼성전자까지 급락을 맞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전부 다 대형 업종들이
급락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점이 하나의 또 우리가 저점을 형성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급락하면서 가장 최근에는 그 코스닥이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로 인해서 각 업종들이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된 게 됐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남았죠. 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특히 IT의 중소형주들이 1분기에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다소 좋지 않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들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1분기의 어닝 쇼크, 어닝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순환하면서 한 차례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문제는 2분기의 실적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의 코스닥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IT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정유전자는 2분기가 가장 성수기거든요. 1년 동안에.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5월을 지나서 6월과 7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의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외국인 매도이죠. 우리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왜 아니기 이후부터인가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뱅가드 물량이 블럭이 돈다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이제 뱅가드 물량이 소화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6월까지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죠. 지금 벌써 5월 중순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점차 소진되면서 국내 기관들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도 말씀을 좀 드리면, 엔화 약세의 부분이 가파르게 약세로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엔화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의 엔화 약세에 대한 내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내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반영하고 시장이 움직여 있다는 거죠, 이미.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약화되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점차로 좀 좋아지거나 그리고 기대감이 늘어나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지금 답답한 국면에 있지만 여기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서 우리가 좀 거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개인 투자자분인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목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고 중소형 중에서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장만 쳐다보지 말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종목을 쳐다보면서 거래를 하시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흐름과는 무관하게 종목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죠. 그 안에서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지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